이 챕터를 마지막으로 넣은 것도 그냥 카페의 이런 시간들, 이런 과정들 이렇게 대우했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사람답게 살게 해주고 싶어서 그걸 지원했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에 이런 부모님, 이런 사고들도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런 곳이 월평이다 라는 약간 위대하고 웅장한 넘사벽 여기에서 넘사벽이잖아요 사실. 네. 말 그대로 맨 마지막 장에 당신이 월평인데 우리는 월평이 되기에는 너무 이 마지막 장을 넘기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월평 빌라 1 나왔을 때도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다 생각했었거든요 사실. 그래도 이거 월평 2 나오고 나서는 그래도 뭔가 해보고 싶고 뭐 정말 묻고 의논하고 이렇게 시도해보고 이런 건 우리가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 해볼 수 있는 건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뒤에까지는 여기 이 직원들을 보면서 과연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 어떻게 좀 시간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정신이 이렇게 기본으로 있으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번외의 시간에 그러니까 근무하시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명절에 같이 가고 이런 게 자기 어떤 연장 근로의 개념이 아니라 본인의 근무 시간이 아닐까 싶고 그리고 교회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교회에 우리가 일일이 다 데려다 드리고 데리고 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이분을 모셔가고 아니면 혹은 자기가 스스로 훈련해서 버스 타고 다니시고 교회 차 타고 다니시고 또 성도들이랑 즐겁게 보내고 오면 그러니까 그 시간 이분이 나가 있는 시간 동안은 다른 이용인한테 더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여기서 다 같이 있을 때 100을 쏟아야 되면 이때는 좀 한 50, 60 할 수 있고 또 이분이 교회든 뭐 자기 공방이든 미용실이든 가서 즐겁게 지내고 오면 또 긍정의 에너지 때문에 이분이 또 덜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힘이 또 이렇게 밸런스가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실제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다 같이 계시고 초창기에는 지역사회 나가서 여기 앞에서도 내가 월평빌라에 입사한 곳인지 계란농장에 입사한 곳인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만큼 되셨는데 나중에는 낮 시간에는 주로 학교도 가 있고 직장도 다니고 하니까 월평빌라 안에는 실제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다 나가서 생활하시고 하시니까 직원 개개인이 투입해야 되는 에너지의 양이 초기에는 높았으나 각자의 생활을 하시면서 점점 낮아지는 거죠. 예. 근데 예전에는 이걸 넘어설 수 없겠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모든 곳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에너지가 투입이 많이 되고 이게 10년, 20년 간다면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였지만 실제로는 이게 낮아지면서 직원 개개인의 업무량도 실제로 좀 완화되어지는 것이 있으니까 오히려 앞부분에 투자하고 뒤쪽 부분에 조금 여유로워진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그 친구들이 막 놀러 오잖아요. 예. 이 친구 집이라고 월평빌라에 놀러 오면 사실 선생님이 거기에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놀으라고 하고 선생님은 빠져주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이 또 에너지가. 근데 저는 좀 이게 거주시설이어서 더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주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 따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은 도서관에 가는 날이었거든요. 책 읽기 지금 프로그램 그거 하는데 책 읽기 할 때도 사회복지사 한 명이 따라가고 그다음에 그쪽 이제 도서관 선생님을 만나고 근데 저희가 따라가지 않고 이용인만 보낸다? 글쎄요. 도서관에서도 좋아할지 모르겠고 우리도 불안하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나 만약에 작업장 다니시는 정도의 수준이 되시면 도서관에 프로그램을 보내도 뭐 화장실이든 다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하다가 중간에 화장실 간다고 하고 프로그램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통역을 해줘야 되고 외병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좀 잘 알아들어도 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잘 못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경기하고 오늘 프로그램 하다가 20분 경기를 했거든요. 1시간 프로그램에 20분 경기를 하시니까 근데 이 얘기도 월평빌라라는 사례가 나오기 전에는 똑같은 말이었죠. 그러니까 왜냐면 거주시설에서 취미 활동을 나가서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한다. 말이 되냐? 뭐 이거죠. 거주시설 불가능한 거죠. 그거. 취업도 마찬가지고 게다가 자취까지 하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자취라고 하는 개념도 사실은 거주시설의 기존 관점에서는 불가능한 거고 자취하다가 불이라도 나면 하는 생각으로 보면 사실은 거주시설에서 여기 자취라고 되어 있을 뿐이지 자취라는 개념도 상상조차 못했던 거고 취업도 못했던 거고 대부분은 보호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월평빌라는 해야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엄청 하고 그래서 힘든 일이기 때문에 누가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공부하고 학습하고 이게 맞다라는 철학적으로 무장하고 그러면서 하는 과정에서 계속 시행착오를 겪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 수정하시고 왜냐하면 이 철학적 가치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군요, 계속. 그래서 계속 하고 그러면서 그 빈틈을 조금씩 파고 들어가는 거죠. 자취라는 이름으로. 원래는 체험 뭐 이런 그러니까 체험홈 같은 개념인데 그것을 자기네 스스로는 자취라고 개념 명명하면서 그 행정적 틈들을 계속 파고 들어가면서 하는 거니까 생각보다 공부도 많이 했을 거고 행정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셨겠죠. 왜냐면 행정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공부하고 기록하고 이거 엄청 강조하고 실제로 많이 하셨었고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기록하는 걸 통해 가지고 성찰하고 연초에는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시설 관련한 그런 지침 이걸 전 직원이 다 같이 읽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년. 예. 읽어야 이제 방어를 할 수 있으니까. 페이스북에서도 여기 월평빌라 초대 원장님 유수상 소장님 그러더라고요. 자기 진짜 노력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여행 챕터를 제일 먼저 접해 봤었어요. 저희 센터에서는 그거를 읽고 여기 얘기 나누고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저희가 다 개별화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이용자들 개개인으로 이제 캠프를 돌린 거예요. 그래서 캠프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여행, 이용 당사자와 함께 준비해서 가는 여행으로 돌려서 가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6월에 스케줄이 별로 같이 할 수 있는 날이 없었던 게 팀장님도 지금 여행 스케줄이 잡혀있고 저도 여행 스케줄이 좀 2건이나 잡혀있는 거예요. 6월에. 근데 부모님과도 같이 이야기 나누고 다 동행하거든요. 팀장님 한 케이스, 저도 케이스 가는데 부모님과 다 동행하고 지금 당사자 소통이 돼서 같이 준비해 나가고 있는 과정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 여행을 읽고 네,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저희도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가 중간에 가끔 나오거든요. 저 그 문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여기서도 뒷부분 쪽에 계속 세분해서 해야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당사자가 모두 다 주체로 세우게 하려고 하면 당사자도 힘들고 그리고 직원도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한 분만이라도 하나의 활동만이라도 조그맣게라도 그렇게 해보면서 계속 수정하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식사할 때도 이무석 선생님이 식사하시는 거 1시간 반 동안에 2숟가락 먹었다고 처음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그것도 이제 조금씩 나누는 거죠. 식탁을 어떻게 할까, 손을 어떻게 할까, 요거 관절 하는 건 어떻게 할까 하면서 계속 공부하고 적용해보고 안 되면 다시 또 그냥 식기로 하고 이 과정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 해보면 분명히 당혹스러운 부분이 나올 거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고쳐볼까 하면서 계속 조금씩 수정해보고 하면서 당사자도 적응하고 직원도 적응하고 내용도 발전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10년에 2권밖에 안 나온 거잖아요. 10년에 2권 나온 거예요. 그렇게 글을 많이 쓰는데. 길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길게. 여유롭게. 어머님들이랑 이 책 읽기를 같이 한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읽고 상담을 할 때도 어머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전에는 되게 어디를 가고 왔다 하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다가 이제 한 어머님이 이 책 읽어보니까 여기도 그런 학원 다니고 이럴 때 계단 올라가고 이러는 것도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이용자 한 명이 오른쪽 손이 굳어서 잘 사용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은 또 자연스럽게 펴질 때가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여기 생활하면서 뭐 팔 걷어 올릴 때 정말 숟가락 들 때 이럴 때 하니까 그럴 때를 그런 기회를 조금 더 많이 줘서 그냥 정말 무작정 오른손 노식해야지 해가지고 운동 프로그램 하고 뭐 아령 들고 뭐 이런 운동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 안에서 화장실 가면 꼭 팔 걷는 건 본인이 지키게 하고 여기다 방울 달아서 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주고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선생님들이 여기 안에서 지낼 때 그냥 여기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책을 되게 감명 깊게 보셨구나 생각했고 집에서도 이걸 적용해서 또 굳이 뭐 어머님이 뭐 물리치료나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집에서도 해볼 수 있는 건 해볼 수 있겠구나 라는 관점들이 조금 바뀌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 기대한다면 기회를 주고 기다려라 여기 부분에서도 저희 아예 여기 내용이랑 약간 비슷한 이용자 한 분이 있었어요. 목욕 지원할 때 이렇게 다 하나씩 해주는데 기다리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다 했잖아요. 네, 어머님이 이 부분을 읽고 이 얘기 되게 많이 반성했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용자 한 분이 처음에는 스스로 본인이 하겠다. 엄마 도와주면 내가 스스로 씻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씻고 다 씻었어 이러고 나왔는데 목 뒤에 거품이 묻어있더래요. 이렇게 머리를 감기게 감았는데 목 뒤에 거품이 묻어있더래요. 그래서 근데 여기 이거 거품 묻어있잖아 엄마가 다시 해줄게 그러고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 않게 여기 묻었으니까 엄마 입장에서 이걸 제대로 못했으니까 엄마가 도와줄게 하고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 머리는 혼자 가면 생각을 안 하더래요. 머리만 남겨두고 엄마 이거 해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때는 계속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래 내가 도와줘야지 했고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그냥 내가 처음에 덜 닦았다 그래서 이게 싫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책을 읽고 보니 이걸 실패해서 본인이 터득하고 깨끗이 씻고 이런 방법을 아예 기회를 엄마가 주지 않았다. 그 기회를 내가 뺏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시 이 기회를 이 아이한테 다시 돌려줄 수 있을지 좀 고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고 내가 직접 지시하지 않고 다시 이 이용자가 내가 해볼게 라고 다시 좀 용기 내서 시도해볼 수 있을지 그걸 했으면 좋겠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 다시 본인이 해보겠다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그렇게 딱 좌절하고 나서는 절대 시도하지 않으려고 해서 고민이다 이야기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도 어머님들이 그러면 거울을 한번 보여주고 거울을 엄마가 뒤에서 이렇게 비춰주고 이렇게 해봐 여기 해봐 이렇게 지도해주고 잘했다 하면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고 아니면 이게 물이 들어가는 게 싫어서 처음 아예 한 어머님이 왜 근본적으로 이 뒤를 못 씻었는지를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여기 귀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었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런 요즘에 샴푸캡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런 거 씌워서 한번 본인이 해보라고 하고 깨끗이 씻겨지면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뭐 이렇게 또 제안도 해주시고 그래서 오히려 어머님들이 요 챕터 읽으시고 되게 집에서 해보려고 하시는 것도 있었고 이용자 한 명도 엄마가 도와주면 씻는데 20분이 안 걸리는데 혼자 씻으라고 하면 막 1시간 넘게 걸리고 막 이래서 그런 부분들도 계속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래도 아직까지 100% 뭔가 이렇게 피드백이 와서 우리 이렇게 성공했어요까지는 아직 못 들었는데 그래도
어머님들이랑 이 책을 기반으로 뭔가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때요? 이렇게 서로 제안하고 또 어머님들도 가정에서 있었던 일 저희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이렇게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거주시설은 사실 거의 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자녀분이든 누구든 나와 사는, 따로 사는, 분가한 거니까. 그래서 부모님을 호출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자녀분이 잊히지 않은 존재로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데, 여기는 부모님이랑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일상에 적용하려고만 하고. 그렇게 보면 이 내용은 월평빌라보다는 더 나은 거죠. 네, 여기서의 삶과 집으로 돌아갔을 때 집에서의 일상에서의 삶이 일관되도록 하는 작업들이 되어지는 거니까 월평빌라보다 나은 거죠. 올해 사업명이 말하는 대로예요. 그래서 네. 1인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여행이랑 비슷한데 저희는 여행까지는 못 가고, 그러니까 그날 하루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네일아트 받으러 가고 싶어요. 뭐 어떤 분은 예쁜 카페에 가고 싶어요. 뭐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수영장 가고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이 야구를 보러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삼성 팬이에요. 그래서 대구를 가려고 하다가 KTX 타고 그냥 대구 가서 야구도 보고 김광석 거리나 뭐 이런 데도 가고 예. 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또 엄청난 마마보이예요. 엄마가 안 된다 하면 그냥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당신이 대구를 가시겠다 하면 우리는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안 가겠다고 해서 그냥 인천에서 경기 보겠다고 해가지고 어머니 인천에 뭐 언제 가려고 하는데요 하니까 어머님이 따라가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그냥 이분만 모시고 가고 싶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또 이분한테 여쭤봤죠. 어머니 안 계실 때 다음날 왔을 때 어때요? 하니까 엄마랑 가겠대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우리 사회복지 선생님이 이 사람 집 앞에 가서 뭐 9시면 딱 만나서 그때부터 대중교통 이용해가지고 가보고 뭐 이런 거였는데 어머님이 본인이 차로 움직이시겠다 해요. 어머니 차에 타고 그래서 갔는데 어머니는 그날을 굉장히 또 감동적으로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어머님이 근본적으로 따라가시고 싶었던 이유는 걱정 반, 그 다음에 또 자기도 보고 싶고요. 네, 아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사진을 찍어 왔는데 보니까 둘이서 막 이렇게 기대가지고 야구 경기 보는 모습 이런 것들을 막 찍었는데 되게 그것 또한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 당사자가 선택한 거고 그대로 했더니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 예산이 1인당 이제 10만 원을 책정해놔서 차이나타운 가가지고 그 짜장면 이런 것들도 박물관 뭐 그런 것도 보고 야구 경기 보고 그다음에 기념품 사러 갔어요. 근데 엄마는 어떻게든 패딩을 사려고 그 기념품 샵으로 가면서 패딩을 사려고 이 친구한테 엄청 푸시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모자를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선택하시라고. 그러니까 식사 메뉴면 모든 거 다 그날 이분이 선택하셨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원하시는 거 하시라고 해서 모자를 선택했는데 엄청 좋아요. 그 모자를 맨날 쓰고 다니고 센터에 와서 이제 실내에 왔으니까 벗을래요 해도 안 벗는다고 쓰고 있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하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독립된 인격으로 존중하는 거하고는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랑이 과하면 그 경계를 침범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오히려 인격이 무너지거나 의존적이 되거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 사회의 부분이 부모 자식의 관계가 대부분은 경계 없이 하나의 인격체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내가 그냥 자식을 낳았으니까 저절로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거는 어린이 키우는 집이 모두 다 갖고 있는 책이 있다면서요. 뭐뭐뭐 삐뽀삐뽀 1199. 그래서 얘가 몇 도지? 막 그러면서 책 찾아봐가지고 하고 하는 것처럼
자녀를 인격적으로 키우는 부분,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 그거 관련해서도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학습하고 하는 게 더 건강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요 부분 선생님들하고 공부를 안 해봤었으면, 그 월평빌라 읽기 전에는 저는 거꾸로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직원분들은 보호하려고 하고, 부모님은 자녀분들이 인격적으로 대우받고 좀 위험해도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걸 더 선호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꾸로 돼 있더라고요. 확실히 이게 예. 다를 수 있겠다, 안 맞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있어요.